올해 국내 경제가 계속 둔화하면서 취업 시장이 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고용주들이 가능한 것보단 필요한 것을 위해 채용 분야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일자리가 늘어난 최신 정보 기술 분야와 의료 분야 일자리는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디드 채용연구소는 의료계의 인력난이 계속되는 데다 노령화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 개인 간병인 등 의료 종사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수요가 높아질 분야는 사이버 보안이고 인공지능과 대인관계 기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병원과 도서관, 소매업체, 교육청,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전례 없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자 사이버 보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캐나다 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기술 격차에 직면해 있고 소규모 회사에서도 사이버 보안 기술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 일자리가 증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등장한 챗 GPT와 같은 AI 생성 도구는 향후 취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이 수행하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개인 서비스 등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직업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을 위협하고 또 일상 업무 처리와 정보 습득에 갈수록 많이 활용되는 만큼 AI 도구를 활용하는 데 모두가 익숙해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AI 시대에 대체할 수 없는 대인 관계 기술도 더 중요해집니다. 창의성과 적응성,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시간 관리, 감성 지능, 의사소통 등으로 이는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 및 능력입니다. 이를 측정하거나 수령하기는 어렵지만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시간을 관리하며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면서 복잡한 대인 관계를 탐색하고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다양한 산업과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열쇠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온타리오주 요크 지역 경찰이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1명을 1급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 소닐 더퍼린과 407 고속도로 인근 웨이드 게이트에 있는 가정집에서 부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고 위중한 영아 1명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곳에서 끝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1명을 체포한 경찰은 피의자가 아기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1급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요크경찰 살인사건 전담팀이 주택을 통제하고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때까지 아이의 성별이나 나이, 피의자 신원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와 숨진 영아의 관계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피의자가 법원에 출두한 가운데 이웃은 이 집에 30대로 추정되는 젊은 부부와 지난해 여름 태어난 생후 1년도 안 된 영아가 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지난해 수많은 사건들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절도와 강탈, 폭행이 증가했습니다. 토론토 경찰 발표에 따르면 마약 불법 판매 대신 차량 절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2,143대가 도난당해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차량 강탈 역시 282건으로 2014년 이후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차량 강탈 용의자로 체포된 3분의 2가 청소년들로 전문가는 청소년 범죄 가담을 줄이기 위해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 차량이 중동이나 동유럽, 아시아로 밀반출된다며 화물선 컨테이너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업계 역시 절도범의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폭행과 성폭행, 침입, 살인 등도 10년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폭행 사건은 24,600여 건으로 코로나 이후 시작된 반문화와 묻지마식 폭행, 노숙자 증가, 증오 범죄 등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총기 사건은 캐나다와 미국 당국의 총기 밀수 집중 단속 덕분에 5년 새 40%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토론토에서 73명이 피살됐으며
특히 흉기 사망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토론토 경찰은 범죄 예방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크라임 스토퍼스의 익명 제보와 후속 제보가 급증하면서 용의자 체포와 사건 해결, 기소, 차량 회수, 불법 총기 압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사건도 5건 해결됐다며 익명 제보가 지난해보다 17%, 후속 제보는 42%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토 크라임 스토퍼스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독감 합병증으로 인해 어린이 3명이 사망했습니다. BC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새 10세 미만 어린이 3명이 독감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초기 조사 결과에선 독감 합병증으로 예상되는 2차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매우 드물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한 센터는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BC주에선 독감과 함께 RSV 환자가 이전 수준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독감 환자는 올 시즌 들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을 자주 씻고 얼굴을 만지지 말며 아프면 집에 머물러야 하고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BC주에선 지난해 11월 초 이후 코로나19 감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단 100개의 일자리만 추가되면서 변화없이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며 실업률도 전달과 같은 5.8%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연방통계청은 지난달 전문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100개의 일자리만 추가됐다며 특히 정규직에서 23,5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파트타임 일자리 23,600개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전문 과학기술 분야에서 45,700개,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는 15,500개가 증가했으나 반대로 도소매 분야에서 2만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대서양 사스카추완주 등은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온타리오주에서 4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연방중앙은행과 전문가 예상대로 고용시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은이 예의주시하는 임금 상승률은 무려 5.7%에 달해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한 만큼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달 동안 실업률이 6% 넘게 오르면서 결국 임금 인상률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고용시장을 보면 상반기엔 매월 4만 8천여 명이 채용됐지만 하반기 들어 월 2만 3천 명으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F150 픽업 트럭 2만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1년에서 2023년형 트레일러 토우 듀티 패키지와 9.75인치 헤비듀티 엑셀이 장착된 차량으로 픽업 트럭에 손상이 있을 경우 뒤쪽 차축 허브 볼트가 약해져 깨질 수 있고 엑셀 허브 스파인을 손상해 주차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경우 차량이 주차 중 굴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또 차량의 구동력을 떨어뜨리거나 충돌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고나 부상은 없었다고 전한 사측은 해당 트럭 소유자는 뒤쪽 엑셀 보트 쪽에서 딸깍거리거나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딜러십으로 가져가 임시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중국산 마사지기와 영유아용 보행기를 리콜했습니다. 마사지기 리콜 제품은 2022년 말 이전에 제조된 호미딕스의 테라피스크 셀렉트 퍼쿠션 마사지기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만 1천여 대가 팔렸으며 충전 중 마사지기가 과열돼 화재나 화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충전 중 4건의 과열 신고가 있었고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한 건의 화상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사측에 연락해 전액 환불받거나 크레딧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당국은 영유아가 넘어져 다칠 수 있는 등 부상 위험이 있는 오미토스 베이지 주 보행기를 리콜하고 구매자는 즉시 사용을 멈춘 뒤 회사에 반품 후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경 온타리오주 놀스역 셰퍼드 애비뉴와 404번 고속도로 남쪽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테슬라 차량이 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객 둘 그리고 집에 있던 주민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유관에서 천연가스가 누출되면서 단지 내 주민들이 대피하고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비슷한 시각 토론토 썸머 지하철역 인근 영스트리트과 알콘 애비뉴에선 행인 한 명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